지금, 네. 실시간. 네. 아직 본격적으로는 아니고, 곧 실시간 진행할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전에 한경에서 했을 때, 그 실시간 올라오니까, 방송하다가 자꾸 앉아서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방송이. 자, 그리고, 루루님도, 왜, 근데, 지금, 5원짜리 콜 있으시고, 저기, 존슨 님도, 내일 차월물, 참, 내일은 애매해요. 지금은, 싼 콜과 싼 풋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실 그건 조금 버티셔야지, 내 5원짜리. 왜냐면, 차월, 지금, 현재 비중이요, 싼 콜에 대한, 아니죠. 싼 콜에 대한 건 풋으로, 차월 풋, 당월 풋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차월 콜은 바로 당월 풋에 대한 핵지니까. 하지만 이 차월 콜은 지금 가격이 2, 4 같은 경우는 가격 싸잖아요. 2, 5도 그렇고 얘는 차월이 올랐을 때 이제 당월 콜이 수익을 내고 지수가 밀릴 때 얘를 우리도 공구는 하나 있어요. 얘를 자 근데 차월로 갈아타고 근데 그 사이에 풋이 올라갔죠. 풋이 물론 단타쯤에서 끼워 넣을 때 이 풋 단타를 물리는 순간 차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차월 24와 25는 너무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50%만 보라 그랬고 지금은 차월 풋에 대한 해지는 차월 콜을 높은 거를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싼 당월 콜 풋과 자, 당월 콜은 비중이 아주 작던져야지 많다 그러면 사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때 그냥 반은 차월로 가야지 돼요. 그리고 만기일날 폭락이 나올지 어쩔지 모른다고요. 단지 이번에는 선물 옵션 만기예요. 예전하고 조금 달리다는 거죠. 산타랠리가 과연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콜도 풋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왜냐면 산타랠리가 있어야 되는데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해서 기관들이 배당 관련주를 사니까 지금도 베이시스는 백워데이션이 진행되죠. 베이시스는 자 베이시스는 이렇게 백워데이션이 진행되지만 이거는 배당 끝나면 12월 달에는 지금 콘텐츠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선물이 현물보다 왜냐면 12월 만기인 날은 선물 옵션 만기잖아요. 또 그러니 특히 선물을 자 매도를 외국인이 막판에 조금 사들였지만 선물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지수가 올라도 풋은 한번 나온다고요. 왜냐면요. 채권이 다하니까 채권 바이백 3년물과 5년물 들어가요. 채권이 3년물과 오늘 제가 10년물 발행이 좀 띠띠름 미직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러면 채권을 조금 작년에 50년물 발행을 어떻게 진행이 됐나 50년물 발행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나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은 일단 쪼그라들던 말던 차월물입니다. 자금을 늘려야 되는 시기예요. 여기서 등락이 안 나면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만기까지. 등락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물량 팍 줄여버릴 거예요. 세게 나온 쪽만. 자, 푸시 폭등을 한다 그냥 콜 90% 마이너스 해도 그거 그냥 냅둬야죠. 근데 바이백이 진행되는 구간. 하지만 바이백이 진행됐는데 작년에 금리를 올리면서 어땠죠? 채권을 물량을.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아니라 채권을 MBS를 풀어주면서 MBS를 푼다는 건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완화가 아니라 다시 채권을 시장에 돈을. 근데 채권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10월 16일처럼 금리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됐죠? 바이백의 채권을 사준데 3년물과 5년물이 그래서 지금 50년물 정례 모집에 들어갑니다. 50년물은 영향이 은근히 예민해요. 50년물이라는 건 초장기채잖아요.
은근히 영향을 50년물은 받는데 정례 모집, 증권사, 금융기관이 일정 물량을 정례 모집 4차까지 안 돼 사서 0.005 싸게 사서 수수료 받고 파는 거예요. 정례 모집을. 그래서 작년에 50년물 발행. 자, 대부분 작년에 특히 50년물 발행 시기를 다들 기억해요. 50년물 발행이 언제였는지 작년에. 자, 50년물 발행을 처음에 정례 모집을 근데 작년에는 바로였죠. 들어가는 구간을 잘 생각해 보면 2008년도를 기점으로 자, 정례 모집은 6월 달에 6월 초에 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증권사가 금융기관이 50년물 정례 모집을 앞두고선 또 바이백을 자, 오늘도 뭐 이래저래 뭐 바이백이 원래 12월 작년에도 12월 달에 바이백을 해준다고 세수로 진작 일찍 해서도 안 되죠. 더 이상 작년에는 12월 달에 채권 쪽으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주니까 팔고 나면 환율이 폭등할까봐 채권을 여러분 자사주 매입은 주식시장의 바이백이고요. 채권을 사주는 건 채권시장의 바이백입니다. 하지만 바이백을 2만원에 해주겠어요? 만원에 해주는 게 낫죠. 사들 때 싸게. 자, 그래서 지수가 지금 올라도 콜은 퍼센트대로 하지만 풋이 물리는 순간 콜을 딱 채워넣는 거죠. 지금은 채권을 자금을 선물 옵션 만기예요. 일단은 얘가 그러면 채권이 아니 선물이 롤오버 할까요? 내년으로? 내년 3월물로? 그건 알 수 없는 상태죠. 하지만 결국은 자 11월 22일 그러면 이제 비중으로 봤을 때 11월 22일부터가 우리가 당월물로 보셔야지 돼요. 12월, 11월 15일 우리 이날 지수 마지막에 올랐죠. 한 20% 정도 콜 팔고 안 팔았어요. 만기일이지만 롤오버 될 테니까 그때 이주에도 자금을 늘리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5일날 올랐죠. 이건 차월물이에요. 이때 롤오버에 대한 지난 11월물 수익으로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건 풋이 하지만 우리가 이때도 단타 물리면 자 이제 풋이 살아났죠. 떨어지면서 이거는 이때 마이너스 났던 풋 콜 올라갈 때 그 풋에 대한 수익인 거죠.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났던 풋이 올라가는 거죠. 콜 수익 내놓고 풋이 마이너스 났는데 다시 올라간 거예요. 원래대로. 자, 콜 수익 났을 때 풋을 감싸놨지만 그 마이너스 난 결국 21일까지 수익은 12월이 아닙니다. 11월 수익으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풋이 움직였지만 자, 풋이 좀 밀리면서도 자, 세게 안 나왔어요. 이때를 빼놓고서는. 그리고선 다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큰 등락은 없었던 거고 선물 옵션 만기예요.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자금을 늘려야지 돼요. 자, 오늘 금리가 하락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한 그 걱정거리예요. 자,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채권 아시죠? 우리 장 끝날 때 채권. 자, 보여드릴게요. 막판에 막 뒤집어졌어요. 자, 요건데 요거 장중에 자, 보세요. 우리 장중이에요. 장중의 채권 흐름. 써 내려갔잖아요. 제 리딩하면서 플러스 2 플러스 3이죠. 6시까지 채권은 거래됩니다. 채권 어떻게 됐을 거로 보이시나요? 예, 자, 채권은 마감을 했습니다. 자, 낮은 콜일 경우에 높은 콜을 채워놓고 그렇지 않으면 만땅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콜을 30% 팔고 근데 해지를 걸어서 콜을 다시 채워넣었지만 자, 낮은 콜만 있을 경우에는 동률이 돼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낮은 콜이 아닐 때는
자, 콜이 좀 작아야 되죠. 채권 마감을 했어요. 지수는 0.9. 지난번에 폭락을 했을 때가 플러스 16 하지만 다 되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채권 16. 자, 기억도 하실 거예요.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그때. 이날 채권 지수는 플러스 16 이후에 조금씩 하락을 했지만 다 못 뺐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채권은 플러스 9. 자, 플러스 9. 자, 요렇게. 오늘 막 지수가 올라가도 콜을 일단 뺀다. 그리고 풋단 따쳤는데 물려서 딱 했지. 콜을 잡아놨지만 콜은 가격을 좀 높은 걸로. 자, 물론 높은 콜은 오늘 청산들 많이 하셨어요. 자, 84 같은 경우는 요거, 그리고 해지는 28로 27 있어도 28로 잡으셔라 그랬고, 오늘 채권 마감은, 자, 근데 오늘 참 희한했던 거 아시죠? 금리가 빠졌어요. 자, 이렇게 돼요. 이제 메리트가 없어진다고요. 미국 채권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대비 채권 좀 올라요. 오늘 우리 금리는 빠졌어요. 금리 빠지면 채권 올라가죠? 자, 시장 금리 안 채권 안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문제는 환율, 10년물과, 하물며 10년물은 누구는 호황이래지만 그게 무슨 호황이에요. 지금 금리 대비. 그러니 바이백을, 자, 지금 생각해보면 채권을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MBS랑 일단 금리는 이미 1.25지만 기준금리 1.25지만 낮아진 거예요. MBS를 그만큼 풀었기 때문에, 자, 풀었기 때문에 이미 낮아진 거야. 다름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자, 미국하고 채권 금리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 채권이 왜 지금 문제가 되는지. 물론 미국 금리 빠져요. 네. 콜은 짧게, 풋은 길게, 아니요. 수익 내면서도 일단 유지, 풋도. 바이백을 해주는 이유가 두렵기 때문이랬죠, 지금. 자, 오늘 한국의 채권 수익률은 이렇게 10년물만 볼게요. 단기 채권 3년물과 5년물 바이백 해주니까. 근데 3년물은 오히려, 자, 금리가 빠졌는데도 마이너스예요. 미국은, 자, 요렇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미국 채권 가격과 우리랑 비교를 해보면 가격,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바이백 들어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을 낮춰야 되니까 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겠는데요. 자, 아까랑 비교를 잘 해보세요. 우리 채권은 10년물, 주로 10년물. 자, 마이너스 0.81. 장중에 하루 종일 채권은 꿈쩍도 안 하고, 근데 교체 시기가 됩니다. 10년물 채권이. 자, 하지만 이렇게. 그리고 이 얘기는 당분간, 자, 오히려 우리 채권의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됐건 디플레이션이던 더블 딥이던, 자, 불황이, 더블 딥이 더 무서운 거예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내려가고, 여름 물가 내려가면 냉면값이랑 다 낮추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산물값 뭐 낮아진대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현금 가치가 더 높아지고 채권도 현금하고 동일시돼. 근데 지금 더블 딥이 되면 불황이에요. 불황. 근데 더블 딥이 딱 불황이 됐다가 딥에서 살짝 올라가는 듯, 경기가 살아나는 듯, 지금 어떻게 얘기하든 고용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코스닥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선두 대시면 안 돼요. 물론 채권 종목 이럴 때 올라가죠. 이게 더블 딥이에요. 더 빠져버리는 경우가. 근데 이땐 스태그플레이션을 대부분 동반합니다. 즉
경기는 안 좋은데요. 물가가 높아요. 즉 저금은 금리가 싸요. 막 대출은 금리가 올라가요. 10년물도 지금 오늘 같은 날. 자, 지금 이 얘기는 주시장으로 자금이 잘 안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코스닥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뭐 펀드 조성한다 이랬어도 작년에 무슨 환율도 안 보고 채권도 안 보고 자금 흐름이 즉 여러분이 ETF에서 요 ETF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고르신다는 건 ETF 이거는 전혀 아무것도 안 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들어간다는 거.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작년에 펀드 사준다 해갖고 코스닥 그때가 2만 몇천 원인데 코스닥 레버리지 150은 여기서 반등을 해도 쳐다도 보지 마세요. 라인 문제도 걸려 있고 지금 저가 여러분 주식들은 다 회사채가 있기 때문에 채권 발행이 상장을 한 거예요. 주식회사 채권 자 코스닥 레버리지 자체는 안 돼요. 물론 채권 종목은 다시 시작할 때지만 레버리지는 지금 손도 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을 때는 일체 손 대시면 안 돼요. 작년에 2만 8천 원, 막 2만 몇천 원이었죠. 그때부터 끝없이 빠졌는데 저가라고 손을 대서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코스닥도 그렇고 여러분이 코스닥 당연히 재무구조 보셔야 됩니다. 주식은 채권은 ELW는 코스피 200 지수니까 자금을 보셔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채권이 이제 다른 건 몰라도 ETF를 투자한다 그러면 환율이요. 달러 선물 달러 레버리지 달러 자 그것만 가능합니다. 다른 거는 손도 대시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오늘 지금 채권을 보면서 장외 채권 자 채권 지수 플러스 0.09로 오른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오늘 몇 번이나 물가채를 자 여러분 오늘 장중에 통한테 01400 기억나시죠? 요거 2.5 그리고 자 3.0 한 번 갔다 2.5를 했죠. 장외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요. 상당히 올랐어요. 상당히. 장외에서 자 단기채권 지금 3년물은 오늘 당연히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진행됐어요. 5까지 통한채 장중에 2.5였던 애가 자 통한채 웬만해서 오르지 않아요. 플러스가 안녕하세요. 플러스가 진행된 상태예요. 거기다가 자 국민주택 19-2는 표면금리 1%예요. 미리 1%를 자 요것도 국민주택도 그리고 물가채 자 장외 물가채나 뭐 다 봐야 되겠죠. 장 끝나고 물가채 장중보다는 가격이 낮아졌고 우리 지금 물가가 낮아지네 어쩌네 나오는데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장외만 체크해 보면 자 장외만 봐서는 너무너무 희한한 게 금리가 또다시 튀고 있어요. 근데 채권 가격은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남아있는 채권도 많지만 결국은요 지수 빠지고 채권 가격 하락하고 금리 오르고 오늘 또 이러네요. 환율 폭등하고 자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자 화면이 그래도 뭐 나오니까 자 이렇게 진행이 지금 될 수밖에 없어서 미국 채권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은 지금 선물이 살짝 빠졌어요. 많이 빠지지 않고 살짝 빠지는 거 대비 미국 선물 살짝 빠지는 거 대비 안전자산이 자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지수가 빠진 날 빠질 때 안전자산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오늘 우리는 금리를 낮추는 금리가 낮은데도 채권 가격이 그러면 여러분은 주식시장 들어올린 것만 생각하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채권이 금융이에요.
채권이 문제가 생기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월물을 빨리빨리 갈아타셔야지 돼요. 자, 루루님, 그럼 당월물만 있고 차월물 콜은, 지금 콜은요, 싼 차월물은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만긴 날. 당연히 싼 차월물은 풋을 이미 감싸는 거기 때문에 걔가 튈지, 걔가 안 튀면 당월 풋이 튀는 거니까 당월 풋도 조금은 있죠. 저희 회원분이 한 10만 원 정도씩은 가지고 계시지만, 자, 일단 반 이상은 또 금요일 날 교체를 했습니다. 또 남아있는 거에서. 자, 그래서 단타를 들어가도 무조건 했지요. 무조건 했지. 무조건 해지를 거셔야 되고, 자, 일단 자금은 선물 옵션 만기예요. 선물 옵션 만기니까 10년물과, 자, 근데 이제 10년물은 교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10년물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채권이 가격을 줄 수 있는 구간. 자, 19-4는 이제 아니에요. 19-4는. 그렇지만 10년물이 여러 개 있어요. 19년도 올해 8월 금리가 제일 낮았을 때예요. 이게 지금 KIDB는 1.637에 거래하네요. 도대체 얼마에 발행을 했길래 요거 10년물 금리는 채권 가격은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내일도, 자, 그리고 채권 지수도 지금 중국도 위안화도 올라가고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99.305 달러로, 미국이 얘네가 지금 100달러를 넘었으면서 100.600 정도 달러 대비 된다. 그러면 우리 채권은 매도를 엄청나게 할 거예요. 여기 안 있죠. 당연히 매도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우리 잘못했어요. 작년에 금리 올렸어야지 돼요. 아니면 작년 12월에 금리를 올리지 말던지. 작년에 네 금리를 올려야 될 때 우리는 뺐어요. 그러니까 매우 외국인들이 거기다 북한 문제 해결되고 고용이 안 좋으니까, 고용이 좋으면 주식시장이 있죠. 막 채권으로 들어왔다가 작년 12월에 금리를 올리면서 어떻게 돼요? 외국인이 팔고 나갈까봐 두려워서 또다시 바이백을 해주니까 세수가 그때 많았잖아요. 채권은. 그러니 더 사서 1.1까지. 자, 저금리 유럽보다 지금 더 올라가고 있으니. 자, 또다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두 가지로 본다 그랬어요. 다시 빠졌다 올라갈 때 우리는 두 가지로, 풋은 두 군데서 나와요. 즉 20년물 채권이 9,300원에 안착하면 그냥 풋이에요. 그리고 20년물 채권이 8,600원에 안착하면 그것도 풋이에요. 이때는 8,600원 되면 환율이 더 뜨겠죠. 그리고 왜냐면 9,300원이 지난번에 금리를 낮추기 전 9월 15일 딜미스를 냈던 9,323 11시 6분에 다 의식해요. 근데 딜미스는 그냥 2주로 8,800원 가까이 빠졌어요. 뭘 딜미스, 진짜 싸게 팔았다고. 근데 지금 다시 20년물만, 그리고 초장기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3년물과 5년물을 바이백을 해주면서 50년물을 풀었지만 4번에 걸쳐서 정례 모집을 증권사가, 이번에 증권사가 사서 언제 풀지 여부를 봐야 되겠죠. 단기 채권은 바이백을 물량을 줄여주고, 50년물은 자, 이 언제 나온지 봐야 되겠지만 일정 금액을 사주는 거예요. 일정 금액을. 작년 6월달 50년물도 6월달에 자, 바이백 50년물,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됐죠? 지수가 하락을 했죠. 지금은 3년물과 5년물을 물량을 줄여도요. 어찌됐건 금리가 빠져서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지 않으면 팔고 나가요. 환율은 튑니다. 자, 지금 미국도 오늘 지금 미국 선물 이제 마이너스 0.07 마이너스 0.06이에요. 중국이 어쩌던 미국이 어쩌던 그 영향은, 일단 우리는 채권 가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시장에서 팔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 빼고 나가겠죠. 다 빼고. 자, 그래서 다 빼고, 금리가 이렇게 빠졌는데 채권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채권 가격이 오르지를 않았어요. 단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 하나.
채권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자, 네 마이너스였죠. 그러는 와중에도 10년물 채권이에요. 채권이 네 마이너스.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였지만 이렇게 회복을 했어요.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회복을 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린 채권 지수. 쌀 때 사들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자, 하지만 선물 옵션 만기예요. 원래 오르는 장에서는 아침에 지수가 올랐다 막판에 밀어버리죠. 작년 말고 재작년부터. 근데 지금은 재작년 12월 달에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천당 갔다가 꼬리 쪽 같죠. 그러니까 싼 풋은 자 만기일날 싼 풋을 어떻게 해요? 만기일날 갖고 있을 수도 없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월물을 만땅 채우고 있는 거예요. 차월물은 5장까지 기다릴 수 있죠. 근데 만기일날 그다음 5원짜리는 그냥 가지고 가야죠.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도 그렇고. 근데 지금 채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물가채도 보고. 자, 일단 내일 미국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은 물량이 줄어들던 말던이에요. 자, 하락을 하던 말던 자, 큰 등락이 나올 때까지는 자금을 줄이지 않습니다. 물론 양풀이가 축소가 돼도 가지고 가야지 돼요. 양풀이가 축소돼도 단지 지금 당월물만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정말 소량이라고 생각해야지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등락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바로 차월물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때부터는 쪼그라들어요. 저희 당연히 풋과 콜은 차월물이 거의 주죠. 그렇지만 등락이 나오면 물량 빼야지 돼요. 세게 등락이 나왔다. 지수가 폭락을 했다. 차월물 90% 매도해야지 돼요. 얼마나? 150% 이 정도 된다 그러면 90% 높은 차월물만 쬐끄만 그 다음에 더 빠지면 얘가 콜을 감싸면 되니까 싼 콜은 그대로 차월물. 자, 요거 등락이 나오고 나서 차월물이 프리가가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단타 치다가 했지. 근데 콜과 풋이 동시에 마이너스가 나온다. 만기 주간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단타 치면 안 돼요. 단타는 확실할 때 쳐야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단지 오늘은 아침에 콜을 30% 빼고서 아침에 자 그리고선 풋 단타를 쳤어요. 풋 단타를 친데 높은 풋을 단타를 치고 물려서 콜을 끼워 넣습니다. 해지는 정확하게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해지는 정확하게. 그리고 만기 주간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든 선물 옵션 만기 주간이 등락이 안 나오면 롤오버 되는 거고. 언제가 요이 땅일지 모르니까 자금은 최대한 이거 근데 늦게 자금 집어넣어도 문제예요. 양풀이가 까이는 한이 있어도 요거는 등락이 나오는 순간에 움직여 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또 이렇게 하시면서도 물론 등락이 센 날 자 어떻게 나오던 자 매매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조금 약간 잘못된 매매라는 건 여러분이 단타 근데 단타 물량 줄이는 법 아시죠? 지수가 하락한 날 단타 칠 때 자금은 당연히 하락이니까 그리고 지수가 상승이니까 그럴 때는 50% 정도 곧 100%로 단타를 칠 수 있지만 자 50%로 단타를 치는 이유는 지수가 하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론 하락하고 있지만 콜을 감싸죠. 하락하고 있는데 지수가 막 하락해요. 이때 하락. 자 29일이잖아요. 이런 날은 당연히 요거 29일이죠. 저희가 29일날 당연히 단타를 치는데요. 비중을 보시면서도 하락하는 날 있잖아요. 지수가 하락한데 그냥 막 단타를 아무렇게나? 아니죠. 풋이 콜을 감싸는 수익이 나왔지만 기왕이면 콜 마이너스에 대한 단타를 들어가야 되겠죠. 29일날. 지금도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은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등락이 나오던 안 나오던 자금은 늘려놔야지 돼요. 해지를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날 저희가 자 단타를 쳤는데 당연히 콜 매입 대금 대비 50%. 지수가 빠지니까 콜 마이너스 물론 푸시 감쌌어도 50%. 자 단타 치는 거예요. 29일날. 자 이렇게 계속 단타 쳐서 단타 쳐 나가는 거죠. 자 계속 쳐서 저희가 이날 15회가 아니에요. 14회까지 단타를 쳤어요. 15회. 자 14회. 15회는 가져간 거 그 다음날 이제 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 자금은 48%여도 48%가 안 되죠. 왜냐면 콜 대비 50%니까 안녕하세요. 콜 대비 50%예요. 결국 콜 마이너스의 24%를 24%를 요렇게 근데 남기면서 간다고 그거 그냥 다 갖고 가면 안 돼요. 남긴 물량, 단타 물량 정리, 또 단타 치다가 정리. 자, 이날. 그래서 총 14번의 단타를 뭐 비중은 이렇게 36, 38.5, 40, 32, 44, 40. 이제 제가 깜짝 놀래고 이제 180이라서 잘하세요. 빠릿빠릿하게 43, 55, 42. 저희 단타 수익이지만 얘는 원칙적으로는 자 제가 저희 사이트에 올려놨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단타를 치시면서도 우리는 비중이 물론 차월물일 땐 조금 많이 들어가셔도 당연히 괜찮아요. 그래도 해 나가면서 비중을 조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100개 사도 안 되고요. 10개 사도 안 돼요. 정확한 자금으로 사셔야지 돼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100개 사고 10개 사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네. 왜 이렇게 잘 먹혀. 그냥 콜백 풋백인데 400 들어가 버리면 그냥 물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거 저희 하나하나 29일날 등락이 40%도 콜 자금 대비 50%잖아요. 그러니까 콜 대비는 마이너스 24%를 감싸준 거고 풋이 또 올라서 콜을 감쌌지만 일단 기왕 센 쪽에 대고 단타를 치니까 하지만 전체 자금 대비는 12%죠. 전체 자금은 근데 이날 풋이 올랐던 건 여기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풋은 풋대로 이제 이렇게 자금을 이제 비중을 잡고 적어도 악착같이는 안 하더라도 비중은 자 여러분 이 비중을 보시면 그날 셌는지 어땠는지가 움직임이 보여요.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중을 좀 맞춰놓고 들어가셔야지 콜 자금 대비 조금 30% 정도 더 들어가시더라도 그렇지 않고 막 두세 배씩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두세 배씩은 안 돼요. 손가락은 묶어야 되죠. 그쵸? 네. 손가락은 묶어야지 돼요. 여러분 잦은 단타는 안 돼요. 단타가 보일 때도 많죠. 오늘은 저 일축제가 단타를 안 했어요. 등락 움직임만 봐도 하지만 단타 매일매일 하죠. 센 날 15번이고 뭐고 많이 센 날 저희 단타 센 날 더 세게 강한 날 이건 동영상으로 올려놓은 거고 다 또 이렇게 단타 들어가야죠. 비중대로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자, 지금 같을 때는 아무것도 단지 이번 주는 살짝씩 단타를 놓고 등락이 없을 때 자 평단을 양풀이가 축소돼도 자 단타 제일 높은 가격으로 해서 완료가 돼야지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250원에 자 저희 단타 문자 그리고 사시는 거 7분에 나오면 이제 17분에 여러분들이 사시고 이렇게 해서 다 올려놓습니다. 단타 어떻게 했는지 비중을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자금을 사실 만기 주간에 늘리는 거예요. 특히 선물 옵션 만기 있나 양풀이가 까여도 자 그건 다 올라와요. 여기서 줄였다가 아침에 보고 못 들어갑니다. 이거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물량은 늘리세요. 억지로 늘리지는 말고 지금
단타를 치다가 물려서 콜엣지를 단타 치다가 늘려야지 그냥 콜풋 잡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여러분 ELW는 ELW예요. 3%씩 5%씩 안 돼요. 비중 정확하게 콜풋. 주식 대비 10%. 주식이 너무 금액이 크다 그러면 10% 안 돼요. 1억 갖고 한다면 1,000만 원은 안 돼요. 자, 처음에 100만 원 갖고 하셔야 되지만 이번 달은 분명히 자금이 늘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옵션 만기래 MBS를 시장에 풀죠. 그러면 채권은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3년물과 5년물을 사들이고 채권은 많아지니까 많아지는 걸 대비해서 이 MBS를 3년 동안 못 팔아요. 즉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에서 MBS를 발행을 해서 안심전환 대출을 주니 그러면 이거를 팔아야지 되잖아요. 3년 동안 못 파니 기존의 은행권은 남아있는 금융권은 채권을 시장에 내놓죠. 자, 그 자금 매도하니까 환율은 여전히 올라가지만 지수가 살짝씩 올라갔어도 결국은 3년물과 5년물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50년물 발행의 의미는 작년에 50년물 발행을 하는 시점에서 50년물 바이백을 하는 시점에서 지수는 쫙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안전자산이요. 여러분 주식시장 오르길 주식시장은 무슨 지금 이런데 무슨 바닥을 찍었다고. 바닥은 고용이 좋아야지 찍어요. 고용이 좋아야지 바닥이에요. 지금 고용이 절대로 좋아진 구간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제 채권이 뒤죽박죽 난리가 나는 것 같죠? 이제 시작이에요. 환율은 무조건. 자, 단단한 손가락을. 외국인이 유럽, 이탈리아가 채권도 팔고 주식도 팔고 우리는 근데 한국 주식 팔고 고용 쇼크에 채권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 북한과의 문제가 핵이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요 구간이에요. 리먼 그리고 그때하고는 틀립니다. 자, 이렇게. 근데 미국은 금리가 올라가고 요만큼 빠지니까 금리를 올리는 걸 멈췄는데 우리는 이만큼 빠졌으면 차라리 금리를 올리지를 말던지 올렸으면 냅두던지 채권이 좀 나가고 환율이 튀더라도 거기다 바이백까지 해주니까 자, 이때도 금리 2.1일 때 채권 쪽은 수익이 많이 났는데 신흥국도 다 금리 올렸잖아요. 작년에 브라질 투자한 사람들은 채권 금리 올라가면 다 마이너스예요. 브라질 채권 수익 올해 금리 자 8월 달에 이렇게 했다가 이거는 마이너스 금리보다 더 올라가 버렸어요. 유럽보다. 이렇게 진행됐는데 지금 1.6입니다. 여기서 MBS로 풀고 그러니까 결국은 풋은 한 번은 나오지만 풋풋풋 해서는 안 되고 풋풋풋 바이백을 하기 전에 주가 올라요. 일단 주가를 빼고 바이백 하기 전에 채권 가격은 낮춰집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리먼 때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자, 리먼 때하고 비교들을 하시는데 예전 리먼 때는 금리도 높았지만 채권 가격도 그리고 2016년 때도 이거 10년물 채권이에요. 그럼 접근금리 2016년도에도 금리가 낮았지만 그렇지만 이때는 틀린 게 있어요. 자, 이때의 기준금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기준금리 지금은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더 낮아요. 즉 이때하고 틀리다고요. 자, 2.8이고 기준금리 1.5일 때하고 지금은 확연히 틀려요. 기준금리가. 자, 10년물 채권 금리 자체도 낮았기 때문에 등락이 센 거예요. 독일이 그래서 등락이 센 마이너스 금리가 저금리가 물가가 낮기 때문에 등락이 세지는 거예요. 작은 흐름 속에서 지금은 채권 미국 채권 더 올라갔어요. 안전자산이. 내일 어떻게 될지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자, 우리가 방송을 해 나가는 와중에 미국 채권은 또
10년물이요. 10년물. 이렇게 가격이 올랐어요. 10년물은. 그죠? 그리고 위안화 올라가고 있고 미국 선물이 살짝 빠지고 있지만 자, 유럽 한번 볼까요? 프랑스. 저금리가 되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폭등을 해버려요. 지금은 많이 오르진 않지만 채권 가격 당연히 안전자산 플러스죠. 프랑스 안전자산 특히 10년물 프랑스는 한 7년물 정도 봐야 되겠지만 다 올라갑니다. 영국 채권 자 안전자산 올라가요. 영국 시간으로 1시 2분이네요. 독일 그 말 맞던 독일 금리를 절대로 올려본 일이 없는 자 독일 채권도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바이백까지 해주면서 오늘 같은 날 금리가 올랐으면 말을 안 해요. 금리가 빠졌는데도 채권 가격은 10년물이랑 오르지를 않았어요. 물론 장외에서 지속적으로 사들였다는 얘기는 자 계속 해드렸습니다. 결국은 자 오히려 차월물 높은 가격 갖고 있어도 차월물 푸스는 한번 터져요. 바이백 3년물과 5년물 들어가니까 손가락 딱 묶어 놓고 자 단타는 꼭 이형님 저하고만 하는 거예요. 단타는 여러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네, 그쵸. 푸시 다 올라간다. 금리 올라가고 그쵸. 다 올라간다. 그럼 푸시 강하죠. 그죠. 단타는 저하고만 일체 하지 마시고 해서 물렸다. 그럼 빨리 채팅장에 뭐 초를 다투진 않아도 그래서 ELW 단타는 지금은 여러분이 단타를 치신다 그러면 해지는 반드시 높은 가격 단타도 높은 걸로 콜이든 푸시든 자금은 늘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양쪽으로 다 자금은 늘려야 되는 구간. 자, 콩고미 생각해 보세요. 공공이 자 선물 옵션 만기예요. 등락이 나오는 거죠. 등락이 안 나온다. 그죠? 단타 쉬는 구간이에요. 근데 등락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 롤오버 되는 거예요. 차월물이 당월물 돼도 등락은 나와요. 양풀이가 축소된다. 양풀이 축소되는데 뭐요?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풀리는 순간 그때 집어야 됩니다. 단타 쉬어야지 돼요. 우리가 연일 단타 할 때는 저희가 연일 단타 하지만 쉴 때는 또 쉬셔야지 돼요. 자, 단타 할 때는 연일 하지만 쉴 때는 아무것도 특히 오늘 같은 자 오늘 10년물 채권 교체 작업 우리가 들어갈 때는 연일 들어가잖아요. 다 20일도 했고 21일도 했고 계속 자, 쉴 때는 쉬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금을 여기서 단지 당월물이 많아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꽝 아니면 대박이에요. 당월물 차월물로 자 비중대로 단지 지금은 단타를 차월물로 치셔도 높은 풋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콜도 해지를 높은 걸로 근데 자금이 많아졌다고 얘를 손절해서도 안 돼요. 지금 이만큼 갖고 있는 거에서 절대 손절하면 안 됩니다. 네, 혼자 단타 치시지 마시고 단타는 다 저하고만 살짝 2주차가 당월물 시작되고 나서 2주차가 등락이 나오기 전이면 그래도 괜찮지만 2주차가 지나기 전까지는 조금 더 해도 되지만 절대로 많은 자금을 해서도 안 돼요. 자 그렇다고 10개 100개 절대 안 돼요. 10개 100개 갖고 뭘 수익 안 납니다. 차라리 퍼센트를 자 단타를 친다는 건 지금 풋이 오르거나 콜이 오른다는 거예요. 미적미적 할 때 안 친댔잖아요. 오를 때 콜이 플러스일 때 풋이 마이너스라서 합성을 잘하는 사람이 수익 나지만 자 기왕이면 오르니까 풋 마이너스 대비 들어가는 거죠. 자
높은 마이너스 대비. 그래서 비중을 지금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자, 채권 종목은 그냥 편히 기다리셔도 되고요. 채권 종목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이거 증여 종목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외에 샀다 팔았다 하면 채권 종목 하면서도 손실나요. 그대로 가져가셔야지. 지금 비중도 우리가 단타 많이 들어가잖아요.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그대로 비중대로 맞추셔야 됩니다. 주식은 당연히 재무구조 보셔야 되고요. ELW는 자금으로 봐야 됩니다. 장중에 오늘 그렇게도 안 올라갔던 채권이 10년물이 19-8 같은 경우는 자 올라갔고요. 그리고 제가 회사 시들도 지금 보고 있는데 미국이 어떻게 되던 자 마이너스였던 별로 세지 않았던 채권 자금들이 지금 꽤 많이 자 요렇게 아유 지금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객거래 환율 보이시죠? 그러니까 환율은 조금 더 올라갈 테고 일단 환율은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채권이 마이너스고 지수가 하락하면 환율이 튄다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튑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지금 덜덜덜덜 떠시면 안 돼요. 풀이가 까여도 떠시면 안 돼요. 등락이 나오면 떨 것도 없이 단타 치면서 기본 물량 팍팍 줄여가야지 됩니다. 선물옵션 만기라. 왜냐면 MBS가 풀리면서 안심자한대출 자 MBS가 풀리면서 바이백을 3년물과 5년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 채권 가격이 낮아지고 일부 주식시장을 들어 올릴 수 있지만 풋이 세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억지로 더 안 들어가고 비중을 맞추고 단지 이번에는 그건 있어요. 자 지수가 오르던 어쩌던 아침장에서 콜을 팔아놓고 콜을 매도하고 뼈단다 치다가 물리면 콜을 잡아놓는 거죠. 왜냐면 아침에 들어간 것보다는 싸게 들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서도 자 콜이 더 세던 어쩌던 우리가 보통 콜 10, 풋 10일 때 콜이 5, 60% 나와버려요. 그러면 5, 60% 팔면 4가 되고 풋이 10이 되죠. 이때 다 채워넣지 않겠다고요. 절반 정도만 6으로 또 수익이 났어요. 왜냐면 단타 치면서도 얘가 13이 되면 얘가 9위가 날 수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얼마 등락이 나왔는지 왜냐면 세게 등락이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 웬만한 등락이 안 움직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맞추셔야 되고 등락이 나오던 말던 자금을 굳이 지금 평단을 맞출 것도 없고 줄이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감싸지 못해요. 다음 주에 등락이 나오더라도 차월물은 자 그대로 갖고 갑니다. 등락이 나오는 구간 속에서 지금 약간씩 양풀이가 까여도 눈알 깜짝하면 안 돼요. 진짜 등락이 나오는 순간 지수가 하락을 한다. 그럼 풋으로 수익 내면서 콜 마이너스 40에 풋이 뭐 플러스 80 더 세지면 얘가 아무리 마이너스 90이어도 플러스는 200, 300, 400 막 올라가는 거죠. 작년 10월 같이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건 우연히 나오는 거고 몇만 프로짜리는 근데 몇천 프로짜리도 지금은 근데 이렇게 비중을 맞추시되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이 다 콜백 들어가고 풋백 들어가서 한 20%씩 마이너스 80 지금 현재 가진 돈 그래서 자 현재 돈이 80만 원이고 여기 마이너스 20씩 축소가 됐어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축소되라고 두어야지 돼요. 등락이 나오는 순간 지수가 밀린다 그러면 풋에 얘 매입 금액 대비 반을 자 100만 원인데 80이다 그러면 요거의 반을 50을 넣어서 단타를 치면서 요 마이너스 폭을 더 감싸는 거지만 기본 물량 팔아가면서 해야지 돼요. 자 아침부터 단타는 안 되고 하지만 선물옵션 만기입니다. 당연히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왜 물가체가 이렇게 움직였는지는
오늘 하루 종일 묶었지 무슨 단속을 들어가는 것 같았었는데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일단 미국이 어쩌든 말든 야간 선물이 어쩌든 말든 자 비중을 자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야간 선물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자 퍼센트로 뭐 0.16%인데 자 하지만 풋도 다 높은 게 아니라 저가 풋과 고가 풋을 갖고 있어요. 자, 두 개. 그래서 등락이 나오는 순간 살짝 나온다 그러면 얘를 팔아갈 거고 등락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지금 요 풋을 풋에 대고 다시 단타를 치면서 비중을 하지만 등락이 약하게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높은 풋이 자 지금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어찌됐건 만기 주간에는요 당월물은 당연히 줄여야 되겠지만 차월물 자금을 줄이는 거 아니에요. 양프리가 콜과 풋이 마이너스가 다 잡혀도 이대로 가지고 갑니다. 자, 큰 등락이 나올 때 현금을 또다시 넣지 않더라도 큰 등락이 나올 때 그때 팔아가야 되겠죠. 바로 레버리지가 엄청 높아진 구간. 자, 지금 미국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살짝 마이너스 대비 미국 가격, 채권 가격이 높아요. 자, 계속 높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금액만 봐도 아까보다 훨씬 채권이 높아졌습니다. 내일 어떻게 지내던 여기 좀 여기 나오나? 한국 미국 지금 벌써 미국 10년물 채권 움직임을 딱 보여드리면요. 벨기에도 엄청나게 오르는데요. 채권 흐름 벨기에랑 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정말 센 하락은 요거부터예요. 자, 얼마든지 하루에 등락이 있는 거죠. 움직이면 0.148 뭐 이렇게 움직이니까 요거 단위로 100단위로 움직이니까. 근데 일단 채권은 100.600에서부터는 풋단타를 무지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벌 때 확 벌고 안 벌 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죠. 그리고 유럽이 전반적으로 모든 채권 가격은 지금 오르고 있어서 자, 내일 뭐 어떻게 될지는 근데 우리 장외에서도 상당히 채권 쪽으로 바로 아침에 단타를 칠 수 있을지 정확하게 보고 들어가야 되고 위안화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 환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첫째 자금을 무리하게 줄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냥 자금을 무리하게 줄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구간이고 그리고 등락이 딱 나왔다고 등락 나온 쪽을 확 줄이면 안 돼요. 오른 만큼만 팔아갔어요. 오른 만큼만. 지금 전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골이 40% 올랐다 그러면 40%에서 10% 시간 프리미엄 10%에서 50% 정도만 다 팔아도 안 돼요. 100% 넘어버리면 그냥 쌤쌤 팔아버리겠지만 반대편을 감싸 안아야 되잖아요. 비중대로만. 자 해나가십시오. 이번 주 등락이 나오면 당연히 고르던 푸시던 움직일 거고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굳이 자금을 줄일 필요 없이 등락 나올 때까지 가져갑니다. 레버리지가 오버되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움직임이 나와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지만 당월물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등락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차월물 채워놓지 마세요. 여기 쪼그라집니다. 저희도 차월물 당연히 갖고 있죠. 풋이랑 콜 다 차월물이죠. 등락이 나오면 콜 당월물 조금 있고 풋도 당월물 콜도 풋도 당월물 조금 있고 자 등락이 나오면 물량을 빼야 되는데 등락이 나오기 전이다 그러면 쪼그라들 때 당월물은 만긴 날 등락 안 나오면 깡통이고요. 자 쪼그라들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월물 가져갑니다. 롤오버 대요. 10월 15일날 기억나시죠? 근데 이번에는 더 셀 거예요. 이번에는 그때보다 전반적으로 지수가 오를 때도
자, 금리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금리인 거예요. 더 그때보다. 그래서 10월, 15일보다는 등락이 나오면 풋이 11월 20일, 21일보다 셀 수밖에 없어요. 안전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면 채권에서 다 팔고 들어오고, 자, 채권 시장이 사실 금융이고 전부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등락 나올 때까지 줄이시면 안 됩니다. 네, 로또 풋. 우리 일단 로또 조금 샀던 풋 있죠? 걔가 올라갈 거고, 이번에 로또 풋은 뭔지 아시죠? 저가 풋. 그냥 요것도 콜로 자 회수하고 나서 네, 잘 갖고 계세요. 네, 그 로또 풋. 네, 로또 올라갈 거예요. 로또 풋. 그래서 로또 풋은요, 회수로 일단 뛰던 말던 지수가 밀리던 말던 밀려도 원금은 저는 뺄 거예요. 원금은 빼고 또 좀 올라가면 원금을 빼고, 자, 원금은 회수할 거예요. 로또는. 자, 반치 15원에. 자, 원금은 회수하고, 그렇죠? 원금은 회수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저 로또 풋은 자, 원래 25원에 막판에 밀려서 그렇지 장중 내내 25원이었어요. 자, 원금은 회수 들어갈 거예요. 로또 풋은. 원금 회수하고 또 조금 올라가면 원금 회수하고 원금 회수하고 그리고 만기로 갖고 가야지. 그냥 조금이라도 넣고 그달 튀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수하고 들어가셔야지 돼요. 꾸준히 회수. 자, 꾸준히 회수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비슷하게 해서. 자, 그리고 다 해지를 걸어놨기 때문에 물타기 하면 안 돼요. 자, 이미 내일부터는 물타기 하지 마시고, 자, 원금 회수를, 네, 그대로 회수를 해 나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자, 로또풋 조금 지금 걸어 놓으세요. 그럼 걸어 놓고 빼고, 올라갈 때 또 빼놓으세요. 그러면 울고. 자, 이형님, 지난달부터 이제 감 잡으셨죠? 어렵지 않죠? 자, 오른 만큼 회수해 나가고, 자금 끼워넣을 때 확실하게 끼워넣고, 늘릴 때 확 늘리고, 등락 나올 때 줄여버리고. 물론 자금 흐름을 장중에 봐야 되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비중대로만 네, 해서 여러분들께서 해 나가시면 괜찮을 거예요. 수익이 이미 그렇지만 이번 달 수익이 지금 큰 게 아니에요. 그건 지난달로 다 넘겨야지 돼요. 롤오버 된 거고, 이번 달 여기서 등락이 나오면 당월물이 되고 나서 등락이 나와도 그거는 12월 물입니다. 결국 1월 물은 수익 없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만 맞추신다면 어렵지 않게. 지금은 차월물 조금 갖고 있어도 안 돼요. 자리 확 늘려버리세요. 근데 단타 치다가 늘려야 되죠. 저희 지금 거의 다 늘려놓은 상태예요. 등락이 안 나오고 쪼그라들면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등락이 안 나온 상태인데 만기는 날 뭘. 등락이 나와야지 쪼그라들죠. 근데 등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물량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거지, 등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말, 자, 조금 가져가셔도 지수가 오르던 말던 어느 쪽이 올라도 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등락이 콜이든 푸시든. 하지만 바이백이 진행된다는 걸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50년물 정년 모집이 들어간다 그러면 풋은 한번 나오기 때문에 싸진 풋을 굳이 물타기도 안 하고 그대로만 가지고 가십시오. 자, 이번 달도 어려운 구간은 아니지만 변동성이 세졌어요. 느낌으로도 세졌죠. 레포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기관은 등락을 많이 시켜서 회수를 해야지 돼요. 대출로 풀었잖아요. ELW 하나당 10억씩 대출로 풀었기 때문에 특히 등락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주 분명히 자금 늘리는 구간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현금 있어야 되고 무리하게 막 팔지 말고 오른 만큼만 빼나가다 등락 나올 때 단타 치면서 물량 확 수익 내야 되겠죠. 자, 안전한 투자하시고요. 선물 옵션 만기지만 내일 올라오면 콜 팔아 나갈 거고, 지수 빠지면 풋 팔아 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큰 등락까지는 조금 자금을 팔아 나간 거 채워놓고 해서 맞추겠습니다. 그죠? 비중을 조금만, 이제 그쵸? 더 벌어야지 하니까 지금은 자, 딱 비중 맞춰서, 그죠? 조금 벌어야지 하면 더 벌어지고, 그쵸? 많이 벌어야지 그러면 쪽박 져요. 잃지 않아야지 수익이니까. 자, 충분히 이거 파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모든 단타는 저하고만, 개인 단타는
하지 마세요. 차라리 개인 단타 하기보다는 많이는 막 몇 배는 안 되지만 단타 50만 원 갖고 100만 원 갖고 하신다 그러면 한 2, 30%더 들어가십시오. 충분히 만기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 자금을 늘려놨습니다. 등락 나오면서 팔아나갈 거고 쪼그라들 때는 아무것도 안 할 거고 쪼그라진 게 풀리고 한쪽에서 방향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자금 투입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어리버리해요. 필리니아님 지금 그럴 때예요. 하지만 딱 이번 달 등락 나오니까 아시겠죠? 네.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삭신이 아프기 시작해서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제 단지 필리니아님은 이번에 20일날, 21일날, 15일날 나왔던 수익은 지금 수익이 아니에요. 지난달로. 지금은 이제 시작입니다. 또 만기일 지나고 나서 등락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빼야지 돼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익 넣고 자금 늘리시면 안 돼요.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충분히 근데 이제 레포 금리 올라가서 매매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고 내일 아침에 일단 미국이 오르던 떨어지던 우리는 지수가 올라도 긴장은 해야지 돼요. KTB 지수가 0 플러스 9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한 자 저녁 시간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